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산 자료를 통해 총 7655달러의 공탁금 사용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을 사전 계획하고 공탁금만 챙긴 선관위는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한 조폭 집단이라며 공식 사과와 함께 공탁금 10만 달러를 즉시 환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탁금 10만 달러를 즉시 환불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플러싱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후보 선대위는 적법한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선관위는 태생적인 하자가 있는 조직이라며 이런 조직이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사전 계획, 실행하고 공탁금만 가로챈 것은 조폭 집단이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선거 비용 분담금을 사용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이런 불법 조직의 구성원인 선관위원과 사무장에게 19,942달러를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것은 마치 조폭 집단이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해 그 조직원에게 나누어 준 것과 같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선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김민선 후보의 공탁금을 사용한 선관위의 파렴치한 행동과 선관위의 변호사 수임료 25,000달러 중 절반을 민승기 회장이 지불했다는 것은 선관위와 민승기 후보가 처음부터 공모한 관계였음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 공탁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세부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회계 정산 내용을 보냈어요. 2페이지짜리를. 광고비를 어떻게 냈다는 건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이런 회계 정산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민선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가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 사전 계획을 실행한 뒤 10만 달러를 이용한 것과 조성한 전 사무총장의 공문서 위조건 등의 사안을 퀸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요금, 교량 및 터널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교통요금을 비롯해 줄줄이 인상되는 각종 요금과 물가에 뉴욕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 터널 통행료 인상이 오는 22일 새벽 2시부터 시행됩니다. 메트로카드 30일 무제한 정기권은 현행 112달러에서 116달러 50센트로 4달러 50센트가 인상됩니다. 1회 탑승권 요금은 2달러 50센트에서 2달러 75센트로 일주일 무제한 요금은 30달러에서 31달러로 오릅니다. 또 메트로카드를 충전할 때 제공되는 보너스 금액도 현행 5달러 이상 충전 시 5%에서 5달러 50센트 이상 충전 시 11%까지로 변경됩니다. 단 메트로카드 구입 비용 1달러는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밖에도 퀸즈 미타운 터널과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드롱스넥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 휴이 K 터널 등 교량과 터널 통행료도 현금 기준 7달러 50센트에서 8달러로 인상됩니다. 베리자노 브릿지 통행료도 15달러에서 16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밖에 메트로놀스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도 구간별로 평균 2.2에서 6.1%까지 인상됩니다.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요청하는 서한이 국무장관에게 전달됐습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이기도 한 찰스 랭글 의원이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하원 의원은 마크 커크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존 케리 연방 국무장관에게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의원 등은 편지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하는 문제를 우선시해달라고 강조하며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2000년 이후 남북한이
이상가족 상봉을 19차례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행히도 10만 명의 미국 내 한인들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에는 상하원에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들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11월에는 의회에서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연 바 있습니다. 한국의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체류 아동 4만여 명의 양육 수단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영유아에 대해서는 양육 수당 지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외공간 근무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에서 2014년간 미국 등 해외 체류 아동 4만 6천 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 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시험 참여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학부모에게 시험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공통 핵심 교과 과정 시험의 학부모 거부권 부여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시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군과 학교는 3에서 8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시험일 최소 7일 전 원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이메일이나 편지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학부모는 참여 여부를 표시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과 해당 교사 또는 학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로 학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 참여율이 교사나 학교 평가,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 오바마 케어가 제정 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오바마 케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정책 개선을 위한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는 이달 초 미 전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8%는 오바마 케어 시행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고 15%는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26%는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을 해도 보험 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8%는 의무 가입 규정 때문에 못마땅하다고 대답했고 10%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오바마 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응답자도 41%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1%는 메디케이드 확대로 무상 의료보험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타깃의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타깃이 $10,000,000 배상금 지불에 합의하면서 피해 고객들이 최대 $10,000,000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타깃은 지난해 8월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고객과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0,000,000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8일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타깃은 $10,000,000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10,000,000까지 지불할 예정입니다. 배상 청구는 별도로 개설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타깃의 전국 매장에서 크레딧이나 데비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이 대상입니다. 단 타깃의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고객들은 제외되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2013년에 발생한 이 타깃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최소한 4천만 건 이상의 카드 정보와 1억 1,000만 건 이상의 이메일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뉴욕시 정부는 올해에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목표치인 5,500만 명을 초과하면서 앞으로 6년간 1,000만 명을 더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관광공사는 2021년까지 6,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 5,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5,6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시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1,000만 명을 더 유치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광공사는 6,700만 명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5,100만 명은 국내 관광객으로 나머지 24%인 1,600만 명은 해외 관광객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정부는 맨해튼 외에도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등 외곽 지역의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관광객 유치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함께 남부 지역의 칠레와 콜롬비아, 페루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4.29 폭동이 일어난 지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4.29 중재조정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인사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취지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LA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LA에서 시작된 폭동은 결국 한인타운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며 한인들에게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 한인타운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4.29 폭동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4.29 중재조정센터는 4.29 폭동을 겪지 못한 어린 세대들에게 한인타운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Many of them don't really know or have not learned about our past. So we are announcing our annual essay contest focusing on the 4.29 riots. 응모 자격은 LA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미국 내에 있는 대학교의 학부생으로 현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In this essay, we ask students to identify and share their ideas and their thoughts on how the riots has shaped our present community and on how they will shape the community in the future. 이번 에세이 콘테스트의 규정은 750자에서 최대 1000자까지며 마감은 4월 12일 오후 12시까지 event@kacla.org로 보내야 합니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1,000의 상금이 부여되며 모두 $3,800의 상금이 15명의 수상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 법인이 어제 오전 아시아 미디어 대상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형 소렌토를 선보였습니다. 2016 올 뉴 소렌토는 디자인과 성능, 안전성 등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SUV이자 CUV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김지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이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2016 올뉴 소렌토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6 올뉴 소렌토는 외관과 성능, 안전성, 가격 대비 가치 등의 모든 면에서 최신 기술력이 탑재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This is a more refined, more capable CUV than Kia has ever produced before, and it has all kinds of technology, world-class design and materials, 5,000 pounds of towing capacity in the V6. We have a turbo model, which is a first time for this vehicle. 이번 신형 소렌토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충돌 테스트 결과 탑 세이프티 픽에 선정될 만큼 안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2016 올뉴 소렌토는 스몰 오버랩 프론트 포함 충돌 테스트 5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는 차량을 시속 40마일로 몰아 운전석 쪽 앞부분 25%를 5피트 높이의 벽에 부딪히게 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실험으로 안정성 실험 중 가장 까다로운 실험으로 꼽힙니다. 또 첨단 인포테인먼트 유보 서비스를 통해 안전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효과까지 누렸습니다. In the third generation stage of the Yuvo, it's all about making sure that safety is a priority. 이 밖에도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 위험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한편 2016 올뉴 소렌토는 지난 49회 슈퍼볼 경기에서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피어스 브로스넌을 캐스팅해 60초 분량의 광고를 선보이며 주류 사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문신은 태국에서도 인기입니다. 특히 영험한 승려가 새겨주는 문신은 부와 행운을 준다고 믿습니다. 태국의 왓방 프라사원. 수천 명의 불교 신도가 모였는데 주위의 시선엔 아랑곳 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괴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가는가 하면 팔을 벌리고 펄쩍펄쩍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몸에 문신으로 새긴 동물신의 혼이 깃들어 저절로 동물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ผมถักหนุมาน17 ตัว 17 ลิง 14 คางคก 7 ตัว. 해마다 이 사원에서는 문신을 한 신도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는데 문신은 동물뿐만 아니라 고대 문자, 기하학적 무늬 등 다양합니다. 원숭이는 고통이나 피곤함을 잊게 해주고 9개의 봉우리 모양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강력한 방어력을 갖게 해주는 등 각각의 문신이 가진 의미와 효과가 달라 이른바 마법의 문신으로 불립니다. ก็ให้อุบัติเหตุจากหนักเป็นเบาให้ทำมาค้าขึ้นค้าขายดีมีผู้โดยสารขึ้นรถเยอะๆ 또 영적 수준이 높은 승려가 새겨준 문신일수록 더 많은 행운이 깃들기 때문에 누가 새겨주느냐도 중요합니다. 마법 문신의 대가로 이름을 떨친 룽퍼번 스님은 지난 2002년 열반에 든 이후 문신의 신으로 떠받들여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법 문신을 받았다고 모두가 행운을 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살생과 도둑질, 가름과 거짓말, 술과 마약 등을 하지 않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만 제대로 효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คือคนที่ตักไปแล้วก็คือความดีไงก็คือโค้ดข้อบังคับคือการรักษาศีล 5 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ถ้าเรารักษาศีล 5 แล้วของพวกนี้จะช่วย 종교와 주술이 결합한 독특한 전통 문화로 자리 잡은 태국의 문신. 최근엔 태국 문신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까지 크게 늘면서 문신은 태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투자 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2015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 30일에 시행이 만료됩니다. 연방의회가 이 기간 내 프로그램의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폐기될 수 있지만 올해는 재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는 4월 16일 오후 6시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원데이 플라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가의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추진 중인 퀸즈 한인회가 4월 18일 원데이 플라자 이벤트 실시에 앞서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명회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번 이벤트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40대 한인 이모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난 8일 새벽 12시 반쯤 퀸즈 매스패스 소재의 한 교차로에 멈춰서 있는 것을 소방관이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교차로에서 차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뒷좌석에는 3살짜리 딸이 카시트에 앉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어린이를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 총 3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웨스트빌리지 12가에서 길을 걷던 37살 여성이 강풍에 날아온 합판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판은 길 건너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것으로 시속 40마일의 강풍에 못 이겨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판에 맞은 여성은 공중에 뜨다시피 한 뒤 도로변 건물 외벽에 붙은 소화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약간의 바람이 불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하면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맑은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